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뭐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저는 이제 티오리의 임준호라고 하고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강우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세션부터 좀 매우 특별한 발표를 발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약간 토크쇼 느낌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라인의 이제 오세훈님 이시고요. 네, 여기는 반갑습니다. 이제 네, 라인의 신종호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도 여기 세훈님은 저희 일본에서 또 이렇게 아주 먼 길을 산지 직송으로 공소를 해왔는데요. 비행기로 모셔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쯤에 이제 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CTF 해킹 방어 대회에 이제 저희 티오리 팀이 나가서 또 1등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1등의 자격으로 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제 라인 CTF를 운영하시면서 뭐 겪으셨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문제 출제의 배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라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세션을 좀 가져갈 수 있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라인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비스트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세션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라인 엔지니어 분들이 미리 이걸 좀 저도 볼게요. 네. 라인 CTF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출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운영에 좀 있었던 에피소드, 저도 이제 슬라이드를 몰래 좀 봤었는데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 CTF 출제된 문제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가 이 세미나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그 구글 폼을 이제 홍보를 했었죠. 어떤 것들이 이제 궁금한지 이런 것들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이제 공통점이 있는 항목들을 묶어서 이제 Q&A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여기 우원님과 제가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기습적으로 또 질문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잘 하신 분들에게는 뭐 라인에 이제 커여운 캐릭터 있죠. 브라운, 뭐 이런 것들 혹시 상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배워볼 데가 없군요. 네. 네, 뭐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세훈님 소개해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준호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라인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설명드렸다시피 조호님인데 세션을 보시면서 자세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차는 방금 전에 준호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CTF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문제 출제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출제된 문제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Q&A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멤버 소개인데요. 접니다. 저거 좀 어릴 때 사진인데요. 저는 2019년부터 현재 라인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나 공부 같은 것들은 리버스랩 그래서 대회 같은 걸 참여하고 있고 하이폰랩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에서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도 일반적인 컨설팅이라든지 보안 컨설팅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안 컨설팅이죠. 흔한 보안 컨설팅이나 아니면 연구도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로데이라든지 원데이 연구라든지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설명해주신 뭐 리버스랩이나 하이폰랩은 뭔가 라인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공부 그룹인가요? 아닙니다. 리버스랩은 그냥 네. 저희 CTF 그룹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하이폰랩은 원래 취지는 약간 원데이나 제로데이를 연구하는 그룹인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종호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그레이랩으로 조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큐리티 R&D 팀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쪽에 여러 가지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음지에서 약간 오펜시브 시큐리티를 한 10여 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사진은 다들 한 20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사실 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겨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목차인 라인 C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 그대로 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CTF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CTF가 있겠지만 이제 챌린지들을 누가 많이 풀 수 있는지 그런 CTF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로 세 번째 운영을 했었고 매년 한 1000여 팀 정도 참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등록해 주신 분은 대충 1,800분, 1,900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쵸. 팀 계정 저희도 그냥 하나로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참여한 사람은 훨씬 더 많겠네요. 역시 글로벌 회사. 주로 어떤 국가에서 많이 참여가 하나요? 일단 한국, 일본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네. 가끔 이제 이탈리아나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 카테고리는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저희는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이랑 리버싱, 폰업을, 크립토 그 4가지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저희 CTF가 다른 CTF랑 좀 다른 점이라면 웹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건 이제 현업 하시는 거를 좀 많이 반영한 그런 서비스가 아무래도 웹 서비스다 베이스가 보니까. 실제로도 저희 채용도 이제 웹 해킹 위주로 채용을 또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웹 쪽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들도 약간 현업의 내용들이 조금씩 많이 녹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한 일정이나 룰 같은 거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 이제 저희 이제 페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요거 매년 하실 때마다 뭔가 사이트가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에 뭔가 투입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런 분들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 보안팀 자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럼? 매년 저희가 사실 이거를 로테이션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경험들도 좀 많은 멤버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제 그 전에 운영하셨던 분들이 멘토처럼 또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인에 전문적인 UX, UI 팀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해커가 만들어야 해커 감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어떤 분이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갖고 계시나요? 올해는 이제 일본에서 일하시는 한국 분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되게 잘 운영해 주셔서 역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1회차 때는 저희가 이제 1등을 했고요. 2회차 때는 이런 말 하면 변명인가요? 이제 설렁설렁 해보자 하고 밥도 먹고 약속도 잡고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하고 다들 자러 갔죠. 저녁 약속 있다 그래서. 근데 일요일 날 되니까 오후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돼버려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캘린더에 또 일정도 등록을 해놓고 이제 회사로 올 사람들 다 불러놓고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다시 1등을 탈환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금은 좋은 곳에 다들 쓰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다니. 그러면은 문제 출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TF 준비 과정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 준비 진행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획 자체 시작은 내년도 CTF를 이미 위키페이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벌써 끝난 지 얼마 됐어요? 빠르게 준비를 하기 위해 했지만 이제 기획 단계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실제 준비 도입하는 시기는 이제 막바지에 좀 진행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기획 단계에서 이제 전체적인 아이디어 구상 같은 걸 많이 이제 진행하는 편이고요. 사실
아이디어가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것들 구상하실 때 뭔가 사실 웹해킹 팀뿐만, 그러니까 웹해킹 쪽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팀 말고도 뭐 크립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혹시 뭐 그런 분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하면서 이제 뭔가 구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혼자 구상을 하고 이제 뭔가 좀 컨펌 받는 식인가요? 이제 좀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일단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각자 먼저 해보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수집을 쫙 하고 이제 저희 내부 회의하면서 이제 조금 아이디어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단 처음 시작은 각자 아이디어를 한 번씩 내보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네 저희가 이게 사실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팀 자체가 좀 여러 나라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글로벌 회사. 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일본 팀도 있고 한국 팀, 뭐 태국, 베트남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이번에 출제자도 그렇게 다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제 메인 담당자 분을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네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대빵을 할 건지. 네, 이제 누가 문제를 네, 이 문제 출제자도 이제 자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문제를 강제적으로- 제출하시는 건 아니고 네네. 일단 먼저 자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자원으로 해결이 안 되면 네, 팀당 한 명 차출. 사출로. 그쵸, 이제 할당대로 변하는 거죠. 저희 밸런스 유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뭔가 문제를 내고 뭔가 솔브 개수나 뭐 이런 거에 그 비례해서 뭔가 인사 고가에 반영되고 이런 게 있나요? 인사 목표까지는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진 않고요. 뭐 네. KPI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데, 네. 일단 사실 저희가 뭐 뒤쪽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너무 빨리 풀려도 욕을 먹고 문제가 너무 안 풀려도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좀 추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글로벌 팀으로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국가나 팀 단위로 혹시 출제 성향이나 색깔 그런 게 좀 다를까요? 한국인의 매운맛? 팀 레벨보다는 개인 레벨에서의 차이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그거는 보통 이제 하는 업무에 되게 많이 영향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문제를 꼬아내는 사람을 또 꼬아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테크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심플하지만 이제 테크 자체를 넣는. CS적인 그런 지식을 더 있고. 딥하게 보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문제를 꼬아내시는 분은 이제 평소에도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지. 사실 이제 문제를 꼬아낸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네. 이제 저희도 이제 CTF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꼬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 코너블이면 이제 뭐 미티게이션 같은 거나. 네, 오퍼스케이션을 넣는다거나 이런 건 사실 욕먹기 딱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제 문제 내부 자체에서 조금 네. 실제 기술을 좀 더 습득하고 네. 이걸 알고 있는지 아니면 네.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네, 그런 거 그렇군요. 위주로 가능하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끝나고 할지 아니면 그냥 슬라이드만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말이 나오셨으니까 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궁금한 게 이제 멀티 리전으로 일을 하다 보면 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크게 걸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보면 사실 시간대가 그 타임존이 뭐 많이 한 겹치는 시간? 네. 이제 그 위치긴 한데 혹시 뭔가 아무래도 떨어진 상태로 일을 하면서 아니면 멀티 리전으로 일하시니까 이제 혹시 뭐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리전이긴 한데 사실 같은 한국 팀끼리도 재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같은 한국 팀도 줌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슬랙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이나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이랑 똑같은. 네, 사실 네.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약간 글로벌 원팀이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역시, 그래서 네. 저희 이제 뭐 주간 회의 같은 것도 다 항상 함께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런 CTF 이벤트도 그렇지만 뭐 내부 시큐리티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최대한 많이 하면서 네, 네. 계속 교류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완전 세훈님은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그럼요. 맞죠. 네, 그럼 계속 해주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크게 이제 문제 출제 부분을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구상 부분,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 현업에서의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실 이게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저희가 보안 검수를 하면서 많이 봤던 그런 것들을 이거 너무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해서 넣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승진님이 VM웨어? 네, VM웨어 취약점을 공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CV 네. 획득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조금 오마주해서. 네, 넣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활동하면서 페이퍼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 네, 그리고 아니면 버그바운티로 또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고, 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CTF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그런 문제들은 안 겹치면서 그쵸, 뭔가 좀 네. 이거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싶기 때문에 아이디어 구성에서 가장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제작은 일단 네, 시간과 정신의 밥. 네, 아주 네, 사실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문제 제작에서 조금 현업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출제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문제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일환이잖아요. 그것도 네네. 이제 뭔가 업무로 인정을 해주시나요? 뭐 각 팀 리드분이시니까. 네네. 업무로 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내에서만 네,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약간 좀 업무 조정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출제 안 하시는 분들하고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네,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훈님, 네? 모르시는 것처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막바지 검수 부분인데요. 네, 검수 부분 때 항상 제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 간 크로스 체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풀이가 혹시나 있는지, 또는 이제 뭐 문제 만들어 놓은 배포 파일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쪽 검수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 검수도 사실은 풀어봐야 시간이 굉장히 그쵸, 시간이 네. 굉장히 많이 아니, 소모되는 직접 부분이고,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각자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웹을 주로 하신 분들은 웹끼리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웹은 출제자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크로스 체크가 잘 되는데, 뭐 포너블이나 크립토나 뭐 리버싱 이쪽은. 크립토는 이제 뭐 한 두 분이 출제하셨다 그러면 두 분이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운님이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사실 요거랑 관련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국내도 그렇고 사실 세훈님도 직접 경험해 보셨죠. 네, 이게 이제 대회를 했는데 이제 대회에 나온 문제가 사실은 이전 대회에서 나왔던 문제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림은 바뀌었는데 페이로드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제 풀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봤던 경우는 크립토 문제였는데 이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플래그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데서 나왔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뭔가 체크를 하세요? 검수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이라든 팀 내부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CTF를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좀 CTF를 잘 안 하긴 하는데, 네네. 일단 라이트업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읽어보긴 해요. 한 번씩 어떤 아이디어 컨셉인지, 어떤 문제인지. 트렌드가 좀 나오는지 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검수 과정이나 제작 과정에서 한번 거르고, 만들기 전에 이제 커트하는. 가능하면 만들기 전에 컷해주는 게 네. 좋죠. 시간도 날리지 않고. 근데 만들어졌는데 이제 검수 기간이 갑자기 다른 CTF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구나. 다른 문제 저기 해주십시오. 이제 안타깝지만 한마디 해줘야죠.
시대를 너무 잘 탄 문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너무 트렌디해가지고 나와버렸다. 이제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 울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기억에 의존하시거나 라이트업을 봤던 거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CTF들은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제 조금 체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좋군요. 그러면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면 사실 라인 CTF를 3년 하면서 이제 다 까먹거든요. 끝나면. 근데 이제 아마 출제자분들은 혹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의도하지 않는 풀이 말고 배포 파일에 뭔가 플래그가 같이 있었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도커 파일을 제공을 했는데 거기 뭐 예제 인바이러먼트로 집어넣은 게 사실 진짜 플래그였거나 뭔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라인 CTF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역시 퀄리티를 확실한, 잘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검수 역시 프로세스를 빅테크 가지고. 기업 자이언트 테크. 네,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요. 또 이제 현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요즘은 뭐 LLM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챗GPT 이런 것들로 CTF 문제를 이제 갖다 주면 이건 어디에 오버플로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반대로 출제할 때도 아이디어 좀 내놔봐라 이런 것들 하시나요? 그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친구가 대답을 줄 정도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집어넣으면 그렇죠. 근데 그럼 이런 프롬프트도 쓸 수 있잖아요. 너가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의 아이디어를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 주더라고요. 진짜 못 푸는 거. 그 진짜 풀지 못하는 것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은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검수 과정에서 네. 이제 문제를 똑같이 넣으면 혹시 얘가 학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쭉 약간 비틀어가지고 아. 넣어봐서 이제 풀리나 챗 GPT로 안 풀리나 그런 정도 테스트 그런 검수도 하시는군요. 풀린 게 이번에 있었나요? 올해 처음 해봤는데 네네. 똑똑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약간 리버싱을 의도를 해서 네네. 이제 그 약간 스트립트 해놓은 바이너리 같은 거를 그냥 CFG 같은 거 보고 네. 이거 뭐 하는 함수냐 하면 네. 맞춰주고.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컴파일한 케이스는 아예 실제 그게 무슨 함수인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가끔 이제 바이너리 리버싱 하거나 뭔가 난독화되어 있는 코드 같은 거 볼 때 그냥 던져주면 그냥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특정 상수 값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크립토나 이런 데서 그쵸.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파일 세게 하면은 뭐 XMM 이런 걸로 변환이 되면 사실 구글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최종 보스님이시죠. 저희 비스트님께서 공이 좀 몇 개 빠진 것 같은데 2,000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돈에 감사합니다. 감사리 저희 무슨 리액션 해야 되나요? 네, 뭐 준비해 오신 거 없으세요? 저도 기대를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리 감사리. 네. 잘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 분들 목소리가 좀 작다고 자신감 있게 아니면 제가 좀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여튼 좀 크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커분들도 잘생겼다고. 부끄럽습니다. 저 스노우 필터 들어가나요? 라인 스노우. 그 라인 스노우의 그 AI로 제너레이션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대표님 자꾸 네 놀라시면 안 됩니다. 라인 스노우 좋습니다. 이용해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라인 내부에 그런 챗GPT 같은 그런 공개할 뭔가 그런 게 있나요? 이제 검수용으로 쓰인다든지 뭐 인공지능 모델 이런 거.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보안 쪽인가요? 네네네. 보안 쪽에서 역시. 내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네. 사실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LLM 같은 게 나오기 전에 네네. 이제 뭐 버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네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논문 발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또 이제 네.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지만 그걸 사용했을 때 나오는 리스크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빅테크 기업이네요. 왜냐면 그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인시던트 리스폰스를 자동으로 네. 뚝딱뚝딱 해주고 어떤 패킷이나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거 딱 탐지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네. 되게 이제 좋아서 이제 일자리 걱정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제가 직접 그 일은 하진 않지만 여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 쪽에서도 그런 게 나오면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검수 쪽에서 사실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 아.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저 그래서- 점수 아. 포인트랑 이런 것들.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전체적인 난이도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 있으면 검수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몇 시간 만에 풀릴까 이런 걸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보통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냐면 이제 저희도 CTF를 참여를 하게 되면 네네. 아 내가 이 문제 풀 때 한 10시간 걸렸는데 더덕팀은 1시간 만에 풀더라. 아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네 24시간 안에 적당히 풀리게 하려면 어느 정도 난이도가 돼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네 아, 저희가 레퍼런스군요. 네.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인 스태프가 다이나믹 스코어링이었나요? 네, 다이나믹으로 스코어링 되긴 하죠. 네. 그게 좀 편하긴 하죠. 네, 아무래도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쵸. 실수하기가 어려운 쉬워가지고, 네. 문제다 보니까.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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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다음 섹션에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거 N이죠? N으로 하나 주셨네요. 16,000원.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러면은 네.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뭐 리액션 하나 해주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큰손 16,000원이면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희 끝나고 뭐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같이 하셔야죠. 뭐 라인 댄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쉽지 않네요. 네,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운영 전의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아마 모든 시스템에서 동의를 할 텐데 스코어보드 서버 중요하죠. 그쵸, 이게 연산이 사실 컴퓨팅 파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연산도 연산이고 네. 이제 시작 전에 이제 모든 사람이 앱으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요청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버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줘야 됩니다. 1회 때 아마 저희가 박살 났었죠. 사실 휴먼 도스. CTF 하면서 스코어보드 안 터지는 게 좀 쉽지 않죠. 그쵸. 근데 해결법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30초마다 리프레시. 돈입니다. 좋은 서버를 쓰니까 알더라고요. 아, 역시 깨달아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빅테크가 나오네요. 페이 투 윈은 아니고 이제 많이 리소스 집어넣으면. 그쵸. 리소스를 넣은 만큼 아웃풋이 훌륭하다. 요거는 그럼 어떤 서버를 사용을 하시나요? 아마존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네. 이제 항상 구글 GCP? GC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서버들도 다 GCP였었나요? 네, 다 GCP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 형제 NCP는 안 쓰시나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무서결정했죠?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거 그냥 썼을 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서 이제 검수 때도 똑같이 이제 실제 업로드 전에 이제 제공되는 파일 한 번씩 더 점검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서버들을 이제 실제 문제 푸는 서버에 리리즈 할 텐데 디플로이 할 텐데 그때 정상적으로 풀리는지 아니면 이제 또 발견하지 못한 또 이상한 이슈가 생기는지 아니면은 GCP에 올라갔을 때 뭔가 안 풀리는 이슈가 생긴다든지 아, 그쵸. 뭐 환경 달라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다 한 번씩 확인해주고 네. 스코어보드 이제 뭐 제대로 열린지 닫히는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웹3 블록체인 CTF를 하다가 푼 방법 중에 이 출제자의 주소를 찾아내서 얘가 대회 전에 배포했던 컨트랙트를 발견을 해서 이게 문제로 나오는갑다 하고 미리 풀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라인 CTF도 이제 준비하시면서 뭐 GCP 올리고 이런 외부망에 올리고 테스트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 뭔가 네트워크 스캔을 때리는 놈들이 있을까? 그런 거를 혹시 대비하시거나 이런 거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안 그래도 그 글을 예전에 트위터 한번 올리신 거 제가 읽긴 했거든요. 그거 보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일단 도메인에는 안 달아놓고 있어요. 일부러 IP로 냅둔 상태고 네네. IP로 냅둬도 어쨌든 대역대 스캔을 해버리니까 그쵸. 뭐 GCP 이제 힌트도 제공해버리셨으니까 내년에 이제 한 달 동안 GCP 계속 스캔하고 GCP의 이제 아시안 CP를 바꾸나요? 근데 스캔 주셔도 괜찮은 게 네. 어차피 저희는 AC를 다 걸어놓기 때문에 오피스에서만. 네, 오피스라는 근데 이제 오피스가 엄청 여러 개잖아요. 특정 IP 딱 한 개만 지정해 놓습니다. 출제자만? 네, 출제자만. 할 수 있도록. 출제자만 열어놓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분들이 접근하셔도 힘들지 않을까. 오픈 자체가 이제 대회 직전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 그럼 역시 이런 디테일함까지. 역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래도 공개되면 이제 아마 끌려가서 교육 좀 받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매년 힘들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 겪으면서 아, 네, 내년에는 겪으면서. 아, 네. 이런 걸 준비해야겠구나. 맞으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여기 이제 어떻게 부를까요? 빨라님이라 그럴까요? 네, STY PR. 네, STY PR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또 STY PR님이 만들어주신 스크립트가 있죠. 그 로컬 쉘 주는 문제들의 TMP 디렉토리 스캔하기. 아,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원래 이제 TMP 진모 1, 2, 3, 뭐 ABC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냥 랜덤 문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고 저희가 좀 느꼈던 게 저희는 이제 가끔 그런 트롤들이 있더라고요. 이 게시판 같은 거를 같이 쓰는 문제들에 제가 가입도 안 했는데 막 진모 1, 2, 3, 뭐 준호 이런 닉으로 만들어서 막 남의 누가 걸로. 트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네, 있었다. 맞죠. 아무래도 좀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대회를 가입하려고 해도 네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미 내 거 가입. 팀이 가입돼 있고 난 가입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 혹시 뭐 문의 온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는? 따로 그런 문의는 없었고 대부분의 문의는 대부분 이제 네. 패스워드 까먹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이디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연락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 라인 SSO 이런 거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TFA까지 넣어서 네, 투팩터로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아, 오네가시마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대회 같은 경우가 이제 디스코드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쵸. 이제 추세에 맞춰서 디스코드도 만들고 이럴 때는 이제 진짜 급하게 만드느라 그냥 디스코드가 존재는 했었는데 기능이 없었죠 별로. 그쵸. 막, 보시라든지. 네. 그쵸. 티켓 이런 거. 퍼스트 블러드는 이제 사람 손을 열심히 축하합니다. 수동으로 열심히 써줬죠. 이제 메달 하나씩 달아주고 열심히. 이제 2회 때 이제 네, 봇도 좀 추가하고. 추가됐었는데 이제 2회 때도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있었죠. 대회가 끝났었는데 네. 인증을 하면은 아, 점수가 올라갔어요? 점수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이제 봇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아. 오해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봇의 오약동이라서 사실 네. 괜찮았었죠. 그거를 구현하신 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 잘 지내십니다. 건강하십니다. 네, 이렇게 실패를 좀 허용하는 문화가 아, 이제 또 빅테크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대회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은. 그쵸, 네, 그쵸. 그럼요. 그래서 또 여기 아이디어 주신 게 이제 가입할 때 CTF 타임 연동을 해서 이제 팀 네임을 제네레이션 할 때는 CTF 타임으로 연동을 하도록 뭐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그거로.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아, 후원도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구현도까지 해주시다니. 역시 라이브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소스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네, 갖다 쓰는.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영 전에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CTF가 동일할 것 같고 이제 운영 중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네, 이 실제로 저희 모니터링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페이지에서 이제 서버가 죽으면은 실제로 일본어로 읽어줍니다. 친절하게. 아, 그러면은 뭔가 주무실 때도 헤드셋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헤드셋은 끼고 안 되고 그냥 스피커. 크게 해놓고 이제 이 소리 들으면 이제 뭔가 서버가 죽었구나 하는데 사실 서버 대회하면 이제 참가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대회든 웬만하면 한 번씩은 죽어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항상 의도치 않은 뭔가 트롤을 해가지고 램이 딸리거나 하드가 딸리거나. 그렇죠. 의도하지 않으면 뭔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죽더라고요 서버들이. 이거 한번 그런 이슈로- 읽어주시면 안 돼요? 부끄럽습니다. 서버가 신이 맛이다. 다스케테쿠레라고 이제 이거 심지어 네. 약간 보컬로이드 느낌으로 아, 제네레이션 그 TTS 해주셔서? 맞습니다. 아, 여성분께서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기계틱하게. 아, 실제 그 성우분이 녹음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컴퓨터인 것 같은데. 요즘 발전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네, 이거를 도입해서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있었고, 네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약간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봇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계정들을 이제 좀 몇 개 넣어놨거든요. 네네. 그 계정들을 이제 대회 때도 그냥 냅뒀단 말이죠. 네. 냅뒀는데 이제 운영진 계정 부계정으로 연락이 DM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네. 이제 혹시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냐, 아니면 플래그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정행위죠, 흔히 보면. 그쵸, 그쵸. 부정행위가 이제 하필 그 많은 계정 중에 그 찍어도. 운영 쪽에 이제 네. 멤버를 딱 찍어서 보낸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근데 아, 너무 한편으로는 좀 물어봤는데 괜찮을 것 그 같아요. 계정이 안 풀었으면 어떡해요?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한번 때렸는데 운 좋게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저 윗부분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CTF 하나 했었는데 당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대회 시간이 2시간이 남았는데 운영진들이 다 자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가 죽어서 플래그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풀면 이제 다시 1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끝나고 1시간 반을 더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자버린 시간 돌려주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저희도 이제 CTF 운영 예전에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IRC를 그냥 어드민을 안 주고 있어서 그때 이제 IRC로 대회 운영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니죠. 그때는 이제 IRC 였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어드민 날라가 있는. 어드민 튕기니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대회팀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플래그 교환하자고.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잘못된 플래그를 주고 그 서브미션 페이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분도 이제 익명이니까 서브미션 페이지를 누가 입력하는지를 보고 이제 그 팀을 이제 바로 DQ 시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오, 꿀팁이군요. 오, 네. 저희는 왜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플래그를 일부러 딴 거를 줘가지고 인증하는 누군지 놈이 알게 되는 누구냐. 거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참. 그때 이제 막 적극적으로 교환을 하자 막 이랬어요. 좀 더 트라이 해봐야겠네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년 배우고 있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것도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슈죠. 대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들끼리 이제 플래그 공유 또 힌트 공유가 채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DM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DM. 않을까 아. 싶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도 대회를 하면서 제보를 받아서 이제 알게 된 이슈라서 착한 제보. 네, 착한 대보 감사합니다. 이제 제보를 받았었는데 근데 어떤 대회나 이제 제가 참가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네네.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들. 그쵸, 항상 뭔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나 힌트 달라. 아니면 플래그 교환하자. 풀려면 다 해놓고 나 뭐 풀었다 이제 영설범위 문제 뭐 풀었다. 이거 어떻게 풀었니?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부정 행위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연격하고 이제 새벽에 아마 저희가 공지 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네, 조심하라고. 맞아요. 네.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잡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시간대. DQ 올해는 많이 시켰나요? 그래서? DQ 자체는 일단은 제재를 많이 가는 쪽으로 진행했고 아마 이제 내년에 좀 더 내부적으로 이제 좀 더 정책이 확고가 되면은 이제 DQ를 어떤 식으로 시키고 DQ를 이제 뭐 어떤 3년 식으로 자격 정지 뭐 이런 것부터. 네, 그런 걸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소감 해봤자 뭐 사실 대회는 언젠간 긴장감 있잖아요, 항상. 그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대회인 것 같고 그 하나 중에 이제 언인텐드 솔루션. 그쵸. 이거는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늘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신기한 역시 해커들.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예, 거기서 보안은 어렵다. 거기서도 또 치약점 찾고 있는. 그쵸. 예. 제로데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라이브러리 제로데이 그냥. 약간 옛날에 이제 크로스 문제 많이 나오면은 네. 클라이언트 크로스 문제 한타 했을 때 XSS 나왔을 때 그냥 이제 브라우저 제로데이. 헤드리스 그럼 그런 그냥 원데이나 제로데이 그냥 써버리고 렌더러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렌더를 익스 때리고 그냥 역시 사람들은 훌륭하다. 역시 해커들. 그래서 요즘은 다들 와즘 꺼버리고 짓 꺼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방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 운영 중에 약간 올해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가끔 몇 번 트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희 팀 디코인 줄 알고 익스를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 대회 디코에다가 붙여넣기 한 적이 한두 번 있거든요. 혹시 올해도 그런 게 있었는지. 이제 최근엔 그래서 좀 이제 한 3번은 다시 보는데 이제 예전에는 복붙을 잘못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해본 적 있긴 해요. 심지어 저는 한 번 실수로 플래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어떻게 플래그 하자마자 네. 바로 운영자한테 연락해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해버렸는데 바스켓 구도사. 어떻게 안 되겠냐니까 괜찮다. 플래그를 바꾸겠다. 빈빈. 해서 이제 어떻게든 넘어가는데 정말 미안하죠. 플래그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스크립트로 올려갖고 스크립트는 이제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튼 아무래도 근데 대회 이번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딱히 이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따로. 역시 네. 그리고 이제 언제나 이제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그쵸. 항상 깨닫고 그 유명한 밈이 있잖아요.
내가 풀면 기가 막힌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냈냐 이러고 이제 내가 못 풀면 막 안부 묻고 저 자꾸 부모님 안부를 저도 많이 물으시던데 건강하십니다. 혹시 뭐 외국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나요? 외국 분들은 그래도 네. 외국 분들은 오히려 안 물어보시는 것 같던데요. 오히려 한국에서 되게 많이 물어요. 역시 동방예의지국이라 금방 예해지고 건강 잘 챙겨야 되는. 네, 일본 참가자분들은 주로 트위터에 많이 네. 직접적으로 안 하고 네, 그렇죠. 트위터에 반응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트위터도 있고 이제 디코에 직접 올라온 것도 있고 이제 CTF 타임 그 레이팅. 보트 하는 거 레이팅 매길 때 이제 댓글도 보면 오늘도 이번에도 마음이 아프구나. 올해도 혹시 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본업을 네. 문제가 네네. 리버싱 요소가 너무 많다. 리버싱을 해야 풀죠. 일단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모드를 만질 수 그쵸.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거는 사실 악플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나마 좀 건강한 비판인데 뭐 다른 것도 많았나요? 올해는 그닥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처음에가 이제 크립토 문제가 네, 크립토 문제도 네 많았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밸런스 계속 이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게 아예 너무 빨리 풀려도 네네. 악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24시간 준비했는데 지금 다 풀어서 손 빨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워낙 라인 CTF는 또 퀄리티가 사실 좋기도 하고 좋을 수밖에 없죠. 이 회사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안 좋으면 이제 좀 어떻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도 약간 그런 것들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냥 뭔가 해킹 팀이나 아니면 뭐 동아리나 이런 것들에서 하는 거면 사실 뭐 실수 하나 정도는 네, 뭐 네, 오케이인데 살짝, 사실 이게 회사에 뭔가를 가지고 나가면 얻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얻는 업사이드보다 잃었을 때 다운사이드는 거의 무한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는데 혹시 이런 거를 잘 해주시는군요. 그럼요. 건강하게 잘 다니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제된 문제 소개 간략하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라인 CTF에 이번에 사실 출제가 많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같은 경우가 이제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한 문제는 이제 저희 이제 라인 보안팀 이제 라인에서 발견된 CV를 갖고 이제 출제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네, 다른 한 문제는 이제 라인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제 문제를 리드한 문제풀이 리드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그나마 이제 라인 CTF의 좋은 취지가 아니었을까. 홍보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프 노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CV 2022 뭐야 저거? 22978 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레젝스 리퀘스트 매처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레젝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회가 가능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스프링에서 경우도 발생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스프링 취약점이고 스프링 시큐리티 이제 취약점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재밌는 취약점이었던 게 사실 발견되었던 게 라인에는 개발자에 의해서 처음에 발견된 취약점이었어요. 역시 보안 교육도 많이 하시나 개발자분들? 네, 저희가 아예 정기적으로 라인 클래스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워게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게임 이제 거의 막 다 푸시는 분들 보면 개발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보안을 잘하시는 분들은 개발도 잘하고 개발도 잘하시는 분들은 또 보안도 잘하게 되는 거죠. 역시 그러면 내부 뭐 개발자 보안 교육에 뭐랄까 꽃을 좀 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 좋은 예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라인처럼 이렇게 보안팀이 많이 없으신 기업들은 저희가 또 드림액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이 사내 보안 교육을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밑에 링크 나가면 여기 뭐 나중에 녹화 영상 올라가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또 캣빈님 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채팅창을 또 상담의 창구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림액 좋습니다. 홍보했습니다. 자제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도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패턴 중에 .all이 친구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닷올이 어떤 거죠? 닷올 이제 네. 캐리지 리턴이나 네네. 이제 라인 피드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네네. 이거를 이제 정규식에 포함하냐 안 하냐를 이제 사용한 네. 친구인데 이전에는 이거를 포함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별이 들어갔을 경우 네네. 뉴라인이나 라인 피드 같은 친구들 들어갔을 때 그쵸. 그러니까 무시가 우회가 돼. 가능하다. 네. 그쵸. 네. 네. 이제 이게 발견됐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만든 문제가 이제 세이프 노트였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우회가 되는 부분은 이제 설명드렸으면 이제 누구나 쉽게 보이실 것 같은데, 네 API 어드민 부분, 네 뉴라인이 들어가기 딱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뉴라인이 들어갔을 때 이제 시크릿 키를 추출할 수 있었고요. 네 이제 간단한 페이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뉴라인이 들어갔을 때 이제 정규식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인증, 이 인증을- 패스는 인증을 안 한다. 그쵸. 근데 이제 실제 그 라우터 매핑은 저기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네. 원래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뉴라인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인증 우회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시크릿 키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임의의 토큰을 생성하는 게 가능해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드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네. 어드민 기능에 또 취약점이 있었다. 존재했었습니다. 네, 흔히 보시다시피 이제 스프링 익스프레션이 있었죠. 스프링 익스프레션에 넣어가지고 이제 RC를 일으키는 문제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라인에서 발견된 CV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뜻깊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도 이 취약점을 봤는데 라인 분들이 찾은 줄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풀이 같은 게 있었나요? 의외로 없더라고요. 시크릿 키를 게싱을 한다든지. 오, 게시인까지는 이게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랜덤 문자리라 아예. 랜덤 문제는 아니고 약간 스태틱한 문제를 했는데 근데 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약간 예측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닌텐디드 솔루션 이제 다음 문제는 좀 막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이 사실 인증이 필요한 데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방화벽처럼 디폴트 디나이 이제 해놓고 언로를 할 것만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믿고 이제 모든 보안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네네.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록시라든지 이런 쪽에도 가능하면은 다 그냥 기본으로 차단 박아놓고 그쵸. 이제 문제 생긴 것만 풀어주는.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아마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네. 뭐 저는- 여튼 알겠습니다. 챗 GPT를 믿습니다. 잘 해주실 겁니다, 그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올드팔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펄로 이제 만들어진 문제인데 이제 펄에 스페셜 토큰이 여러 개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라인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인텐디드. 목표였다. 네. 근데 이제 문제 특성상 이제 다들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무궁무진하잖아요. 어닌텐드가 나오기 딱 전 문제고 이건. 그리고 또 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쵸, 펄이랑 이제 이 친구 PHP, 펄, 루비 이런 친구들인데 실제로도 모르는 정상적으로 개발을 해도 문제가 네, 생기는 그쵸. 프로그램이고 안전해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화벽들이 방화벽? 이제 필터링들이 존재했었는데요. 네, 여기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잔뜩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쵸. 이제 다 필터링. 필터링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뭐 이제 흔한 필터링 중 하나인 이제 스트링 필터링이죠, 그쵸. 당연히. 디나이 리스트, 그쵸, 블랙리스트. 디나이, 네. 블랙리스트를 좀 설정해주고 이제 뭐 아니면 숫자만 쓰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수문자 막아버리거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문자 막아버리고 네. 특수문자는 이제 특별한 두 개만 열려있는데요. 언더바랑 바. 아, 두 개만 언더바. 열려있고 이제 그것만 쓰라는 거네요. 네. 그쵸. 그 두 개 쓰고 이제 알파 뉴메릭 네. 이제 흔하게 들어가듯이 딱 그쵸.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숫자만 들어가도 안 되고 알파벳만 들어가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이제 예상대로 이제 유도된 풀은 이거였지만 일단 이발에서 라인이라는 값 자체가 이제 웬만하면 1을 리턴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주면서 적절히 맞춰주면은 풀리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숫자랑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사용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두 개 이상이 섞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바라는 친구랑 이제 라인이라는 문자가 두 개 있었고 이제 숫자도 있었으니까 통과되는. 그쵸. 네. 잘 통과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어닌텐디드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흔하죠. 어떤 언어든 존재하는 이제 네. 부동
관련 이제 리터럴이니까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있을 법했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버전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앞에 V를 쓰고 이제 아스키 값을 박아버리면은 그걸 이제 스트링으로 뿌려주더라고요. 잘. 역시 펄. 역시 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저런 건 이 어떻게 세상은 찾는 넓다. 거지? 하긴 예전에는 자유도가 확실히 높았죠. 그쵸. 네. 그래서 역시나 언인텐디드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단 코드 실행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쵸. 안 좋죠. 그쵸. 아무래도 코드 실행 들어가면은 언인텐디드 많이 나오고 서버 생각보다 문제도 잘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에서. 그냥 푸는 사람들이 도스를 의도치 않게 날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내년에는 며칠 전에 나온 VM웨어 X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VMware X 같은 경우는 그 레이스 컨디션 조건이 붙는 거라서 아, 환경 네. 구성이나 이런 게 서버의 부담이 팀마다 하나씩 라이센스를 이제 발행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라인 분들이 준비해주신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았던 거를 좀 질문 답변하는 세션을 네, 좀 빠르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디스클레이머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이 이제 라인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네. 입니다. 뭐 사실 말하고 이제 라인에 속하지 않게 되면 뭐 공식 입장이 아니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들어가요? 아이고. 저희 잘리지 마요. 잘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 세훈님의 상황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인에 들어갔던 시점이랑, 네, 그래서 커리어 전환을 꿈꾸고 있는 5년차 보안 직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라인 보안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사실 라인 보안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하나씩 조금씩 보안팀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저희 보안팀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해요.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인프라 시큐리티를 담당해 주시는 분,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인시던트 리스폰스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프라이버시 쪽 담당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커리어 전환을 꿈꾸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은 필드 안에서 옮기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필드로 옮기시는 건지 약간 이직을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있는 데서 이제 뭔가 라인 보안팀으로 옮기시는 거라면 이제 각 분야에서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또 저희 승진님도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네, 일단 매물은 안 받는다고 지금 채팅을 쳐주셨나요? 네, 그래서 빨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잠깐 좀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웹 기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웹 중심의 이제 그런 화이트해커 분들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앱이 사실 주니까 모바일 앱 쪽도 뭔가 많이 네. 하고 그래서 계시네. 모바일 앱 쪽 본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그 웹 API로 그쵸. 구성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모바일 메신저도 안에서 이제 내부 이게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할 때는 이제 인앱 브라우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가끔씩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아예 막 그 OS 하드닝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저희 쪽이랑 좀 약간 안 맞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도 저희 쪽은 좀 웹 쪽 중심인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럼 사실 근데 OS 하드닝 이쪽도 뭐 넷플릭스나 이런데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런 곳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그쪽을 연구를 하면서 그 서버들에 탑재되는 OS나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네트워크만을 위한 OS도 따로 만들었잖아요. 혹시 뭐 그런 쪽의 니즈는 없으신 건가요, 아직? 사실 저희 쪽이 네. 직접 그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긴 했어요. 서버 쪽 하드닝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아예 SGX에서 네네. 프로그래밍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화이트페이퍼로 공개할 예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쪽 더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서비스가-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웹 쪽, 앱 쪽 요쪽은 아무래도 니즈가 그쵸. 자고 일어나면 코드 한 만 줄씩 생겨나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가. 라인에도 악성 코드 분석하시는 분이 있나요?
사실 악성 코드 분석 쪽을 담당해주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 공격이 들어오면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탐지가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이제 그런 담당해주는 팀도 따로 있긴 한데 그 라인 앱을 그 템퍼링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생긴 거에 악성 코드 심어서 이런 경우도 많나요? 사실 네. 저희 라인 앱이 사실 좀 이제 일본이나 뭐 태국, 대만 이런 데서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저희 쪽 서비스를 랩핑해가지고 네.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라인 프로토콜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네. 저희가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크롬 익스텐션 구성된 클라이언트를 랩핑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그나마 많아요. 이제 코드 난독화나 그쵸.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쉽다 네네. 보니 팔 근육에 칭찬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가가 어쨌든 저희는 다 보안을 하시던 사람이니까 자질이나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멘토링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뭐 이거는 우원님이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악성 코드 분석을 전문적으로 네. 하는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그냥 빠르게 분석을 하고 누구보다 잘 리포트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제 뭐랄까 그룹화를 잘 시키고 요즘은 또 머신러닝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그런 도구를 해서 자동화 하도 요즘은 많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악성 코드 몇 개를 분석했을 때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MS 같은 경우는 언더큐멘티된 API들을 악성 코드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진짜 아무런 뭐 주소 없는 데다가 뭔가를 쓰는데 뭐 악성 코드 동작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킬별한 트릭들을 많이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사실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어떤 커다란 캠페인의 그쵸, 네. 일부로 쓰이기 때문에 그 캠페인 전체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초기에 트리아지를 빠르게 해서 이제 다른 같이 협력하고 있는 네, 회사들이나 네, 같이 대응하는 분들에게 좀 방향이나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로데이 써서 공격하면 이제 그런 제로데이도 분석할 줄 알아야겠네요. 네, 제일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이제 미리 보기에도 보이시겠지만 줄이 깁니다. 네, 뭐 침해 사고 분석 관련된 건데, 네, 그러면은 침해 사고 분석을 앞으로 하고 싶다. 뭐 아까 말씀해주신 이거 인시던스 리스폰스 쪽이겠죠. 어떤 공부를 위주로 해야 할까요? 네, 이분은 이제 현재 모 기업의 관제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께서는 POC, 뭐 Proof of Concept이겠죠? O가 대문자긴 한데 아니면은 이제 침해 사고 케이스를 스스로 분석해봐라 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라인 보안팀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아마 좀 어깨 너머로 보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서 침해 사고 같은 경우도 일단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아까 악성 코드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어느 구석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 음지에서 일할 때도 몇 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탐지를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리버스 쉘도 라이브로 항상 받지만 그거의 백업으로 또 세컨 그 쉘을 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이제 또 추가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빠르게 트리아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 없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포렌식 같은 것도 좀 잘 하실 수 있고 리버싱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침해 사고를 몇 번 분석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뇌피셜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격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했고 네. 어떤 거를 뭐 어디에 드랍했을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빨리 잘 찍어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빨리 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트리아지를 빠르게 해서 이제 뭔가 그런 레터럴 무브먼트를 빠르게 좀 차단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제너럴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럼 보안 공부를 조금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하시네요. 이건 이제 뭐 세훈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교과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보안 교과서는 뭐죠? 여기 가서 네. 어디서 배울 수 있죠? 네, 농담이고요. 저는 프렉 저희 드림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림의 기억이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아직 자본주의가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렇죠. 드림맥 좋습니다. 다들 이용해 드림맥. 주십시오. 네, 메신저는 어디죠? 메신저는 라인입니다. 네, 라인 메신저. 네. 감사합니다, 승진님 잘했습니다. 제가 보안을 시작했던 게 사실 저는 군대에서 시작했어요. 아, 군대에 있는 이제 선임이 물리 보안. 아니죠. 물리보안 중요한 물리보안은 이제 제가 안 될 것 같고 네 군대 있던 한 선임이 저한테 너 이나대 나왔지 않니? 네. 하길래 그냥 보안에서 아니야 하길래 그게 뭐예요? 했다가 아, 그러면 보안 관련된 뭔가 그런 직무로 가신 건 아니시죠? 군대를. 네 저는 그냥 저는 가서 네. CS 쪽 많이 했었죠. 그냥 컴퓨터. 컴공 출신이었습니다. 그냥 컴공 쪽으로 갔었는데 스프링 다른 개발? 그때는 그냥 가서 브루마블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삶을 지내다가 네. 이제 선임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저는 베이스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선임이 처음에 SQL 인젝션에 대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했었으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좀 해봤는데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TF를 하면서 해킹 방어대죠. 그쵸. 네네. 그때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1년 네. 동안 모든 데를 다 나갔어요. 전역을 하고. 네, 전역하고 1년 네. 동안 모든 데를 다 나갔고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 문제도 못 풀고 네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뭐 검색도 되게 많이 하고 처음 보는 것도 많으니까 했는데 확실히 이게 보안 공부라고 딱히 칭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발하면서 컴퓨터 공부. 그냥 컴퓨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걸 살짝 틀면은 그게 보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또 16,000원을 후원을 해주십니다. 1,600엔을. 감사님 감사띠. 큰 손이시군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드림의 홍보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안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비운의 직업이라 할 수 있나요? IT 쪽이 사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쵸. 네. 계속 새로운 거 나오고 또 CTF 문제 만들어야 돼서 또 공부하고 현업하면서 또 공부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저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네. 약간 이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팔로우하는 게 계속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또 이걸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정도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완벽하게 네, 알아야 이제 좀 제대로 할 수 그거를 있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공부할 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 아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면 또 그 나름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네, 아. 그런 재미 때문에 또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라떼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떼 좋죠. 네, 라떼는 이제 뭔가 보안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도 사실 막 엄청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뭐랄까 그냥 애초에 컴퓨터에 뭔가 자료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일이었잖아요. 그냥. 한글화도 많이 안 네,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뭔가 다른 블로그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안 공부할 수 있는 뭐 질맥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코세라나 이런 데서도 실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컴퓨터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네, 이런 것들에서 네,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무료로 할 수 있는 머티리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세훈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보안을 뭔가 딱 내가 하겠다 공부하는 것보다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개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잘 탄탄하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개발을 많이 해봐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짰을 것 같다. 그쵸. 라는 네. 게시를 뇌피셜. 할수 있겠죠. 네. 네. 할 수 있죠. 그런 게시이 사실 또 실제로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네, 많이 겪어보고 많이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또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프라이어티 큐가 애드가 됐어요. 그 디즈니랜드 패스트 트랙 마냥.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빅테크 서비스 보안팀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비슷한 빅테크. 네. 학부 시절에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보안 리서치를 할 수 있었는데 취업 후에는 일반적인 컨설팅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 현타가 많이 오는데 조언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일반적인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보통 좀 모의 해킹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보고서 쓰고, 보고서하고, 네, 뭔가 이행 점검하고, 뭐 패치 이런 점검하고. 것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뭐랄까, 챗바퀴 같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다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혹시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이제 라인으로 이직한 케이스긴 한데 네네. 솔직히 저도 컨설팅을 했을 때는 보고서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다들 보고서 쓰기 싫잖아요, 원래. 다들. 보고서 쓰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일단은 그 환경 안에서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해킹을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네네. 했는데 어쨌든 이 현업에 대해서 이제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네네.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얻을 것도 되게 많단 말이죠. 보고서는 일단 둘째치고 얻을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택 페이스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본인만의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은 어디서든 배울 거를 그쵸. 찾아라. 네. 이제 어디서든 배울 걸 찾아서 이제 네. 해보면은 좀 더 이제 업률이 그냥 인류 자체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개발 스택이나 이런 것들. 네네. 그래서 뭐 새로운 언어들을 쓰는 경우도 많고 사실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커팅 보니까 엣지 테크놀로지. 네, 저희도 그런 걸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안 리서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개발자들의 제품들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같이 이제 좀 보안 리서치 역량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제 세훈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뭐랄까 저희 회사에 계신 저희 팀에 계신 모 연구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라인 분들 조금 크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네. 이 뭔가 요청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슈퍼챗이 필요한 거긴 한데, 네, 뭐였든. 그래서 저희 팀원분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의도적 수련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구글에 이제 뭐랄까, 애자일, 내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치시면 검색되는 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뭔가 계속 현타가 오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쉬운 업무를 이제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운 업무를 계속 주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 현타가 오기 마련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령 이제 세훈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환경을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찾아볼까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뭔가 예전에는 그냥 정해진 체크리스트만 기반으로 공격을 해봤다면 내가 이번 프로세스에서는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픈소스를 해볼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매번 반복적으로 했던 거를 어떻게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 챗 GPT나 이런 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좀 내가 몇 개 키워드만 넣으면 좀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본인이 노력해서 바뀔 수 없는 환경이라면 좀 뭔가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조금 이제 사실 저희 본 Q&A 세션의 가장 골자죠. 핵심이죠. 네. 라인에 입사하기 위한. 여기 질문 중에 라인에 입사하려면 어떤 라인을 타야 될까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고. 라인 중요하죠. 네. 라인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공부나 자격증,
그리고 뭐 입사하고 싶은데 경력직 아니면 신규 채용. 또 요새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규 채용을 많이 문을 닫았는데 라인에는 어느 정도의 쿼타가 남아 있을지 이런 것도 있고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또 입사 후에 근무 지역을 뭐 리로케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A부터 G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라인 플러스 기준, 그러니까 라인 플러스가 한국에 있는 법인이고 네. 라인 콥이 이제 일본에 있는 법인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라인 콥은 이제 세훈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법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가 현재 이제 신입이나 경력 채용에 중단하는 상황.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추가 채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픈되는 시점에 많이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계획 자체는 없는 상태고. 네. 하지만 좀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이제 근무지 유연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시간 까지 허용? 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해서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물론 이게 팀바팀이 조금 있긴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근무지를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허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근무지, 보통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리빙 코스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사실 월급을 많이 책정을 하잖아요. 라인도 뭔가 그런 리로케이션 시에 그런 어떻게 보면 베네핏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조정해 드리려면 약간 좀 많은 이제 리소스가 되죠. 네. 그리고 좀 법률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외 근무 같은 경우도 그 90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90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90일을 넘어가는 순간 그 나라의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연봉 같은 것들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제한이 있고 1년에 90일 제한이 있고요. 국내는 사실 뭐 별 제한 없이 그럼 거점 오피스가 뭔가 따로따로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재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건가요? 이제 그 재택 기준이고요. 오피스가 이제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런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서현 그냥 거기가 거기네. 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혹시 라콥 쪽은 일본 법인 쪽? 라콥 쪽은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경력직은 현재 동결이 된 상태고요. 다만 신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좀 열려 있죠? 일단 보안팀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재 팀은 앱색 쪽은 열려 있긴 한데 이제 한국의 이제 신입이랑 일본의 신졸이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있을 거예요. 중고 신입 이런 건가요? 중고 신입은 아닌데 약간 보통 대학교 3학년 때 지원을 많이 하시고 4학년을 마치고 입사를 하는 그런 1년 미리 좀 합격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한국처럼 비슷한 케이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사시면서 이제 일본의 대학을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자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라인에서는 소통을 할 때 일본어로 하나요? 아니면 기본 그냥 그 업무 언어가 영어나 이런 걸로 통합이 될까요? 그렇죠. 다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게 한국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게 라인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통역사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회의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는 이제 웬만하면 각자 언어로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 그러면 통역사분이 그냥 회의 때마다 항상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계신데 없는 회의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일본 회사니까 그래도 일본어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제 뭐 멤버들이랑 따로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언어에 맞춰서 각자 타협해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에 맞춰서. 그렇죠. 뭐 이제 난 한국인인데 얘는 영어권 사람이다. 그럼 이제 같이 일본어로 대화하고 불편하게 이런 케이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여기 또 채팅으로 질문 주신 거랑 아까 첫 번째를 좀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 신입이 갖춰야 될 역량, 즉 이제 라인에 입사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뭐 공부나 뭐 역량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신입
경력과 경력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로 보는 게 얼마나 이게 약간 쉽게 얘기해서 패스트 러너인가. 아, 포텐셜이 있냐? 네, 그런 포텐셜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고 사실 경력직을 저희가 볼 때는 바로 얼마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어느 직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기준으로는 사실 자격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싶은 부분들은 실제로 얼마나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쪽에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 나온지 모르겠지만 모의 해킹 그런 문제도 스크린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실무적인 그런 경험 그리고 실력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인 CTF 순위는 영향을 입사 주나요? 시에- 네, 입사 시에 어떤 아. 어떤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사실 아직 특별한 케이스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필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사실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라인 CTF를 통해서 뭔가 채용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몇 년 전에도 삼성에서 또 삼성 CTF를 운영을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라인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연계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좀 뭔가 운영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또 상금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1차적인 이유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쪽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은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멤버분들이 좀 더 모티베이션을 얻고 좀 더 아까도 약간 질문이 나왔지만 네네. 이게 컨설팅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현타가 올 수도 있고 좀 루즈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CTF뿐만이 아니고 뭐 백스라던가 아니면 시큐리티 세미나라던가 맞죠. 네, 세미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에서도 녹아나 있지만 저희 라인의 보안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삼고 있고 이 정도 클래스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엔지니어로서 사실 이제 저희 생태계에 좀 더 기여를 하고 싶다. 아, 역시 되게 네. 역시 와 역시 그런 큰 의미를 승진님이 가지고 계셔서 네. 저희가 CTF를 꾸준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저희 대표님께서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뭐 드릴맥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 학생분들은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뭐 사실 오픈 TRS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미나의 그런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기업분들 스폰서 해주실 분들 있으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인 버그 바운티 이런 것들도 맞는 가점이 되죠. 혹시 뭐 버그 바운티 통해서 입사하신 분들은 없을까요? 아직까지도 라인 버거 상에서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알 수 있어요. 패치데이 플랫폼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예, 패치데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패치데이 통하면 이제 채용 연계까지 또 될 수 있거든요. 아, 네, 역시 승진님, 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요 세 개는 다 이제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많이 좀 커버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뭐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간략하게 조금 한 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 중 제일 어려웠던 부분, 뭐 기술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힘들게 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좋은 부분을 또 그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뭐 어떤 채용 기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저희가 실력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프트 스킬.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라인 보안팀의 포지션이 백오피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개발자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개발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보안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닌 경우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역도 계속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케이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좋은 점이라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서비스들을 겪으면서 계속 자극을 받고 계속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홍보를 해주세요. 좋은 회사의 좋은 점. 뭐 복지나 뭐 승진님이 계십니다. 엄청난 복지죠.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건 없나요? 뭐 일반적으로 아니면 이미 좀 뭔가 당연해진 그런 건가요? 사실 뭐 회사 복지라고 하면은 허먼 밀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이게 라인 플러스 그러니까 한국법인하고 일본법인하고 살짝 복지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시스템이. 네네.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국 쪽 법인은 네이버의 복지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쉐어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업에 있는 복지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사실 뭐 이제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옷에 대한 드레스 코드가 있다던가 이런 최근에 또 있었죠. 네네네. 그 진돗개 하나. 네,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 사내 마사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일본어 무료 교육 일본어 체계, 무료 교육. 외국어 저 지원. 한국도 외국어 교육 지원이 네. 있다고 하시네요. 이제 영어, 일본어,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다 언어 해줘요. 지원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사지, 라인 코프 같은 경우는 네.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사실 좋네요. 저희도 있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멈췄습니다. 네. 기계가 아니라 직접 네, 직접 오셔서 해주십니다. 전문사들이. 저희도 의원님이 가끔 해주시는데. 좋네요. 저는 물리 마사지 물리 마사지. 저희도 외국어 지원 교육이 있는데 티어리도 역시 대기업이 돼가고 있나 봐요. 매출은 그렇지 못하지만. 따라가야죠. 여튼 뭐 그거랑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라인 네. 어린이집. 한국 쪽은 사내 어린이집이 있고요. 역시 네. 근본 기업. 사실 네. 웬만한 대기업에 있는 복지들은 전부 다 다 있다고 있고. 봐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꼽아서 이거는 업체하는 거 있을까요? 사실 그 네이버랑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네. 그 사실 뭐 저희가 그 실비보험 같은 거를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네네. 부모님까지 커버가 되는 게 사실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효자 효도. 역시. 네, 많은 지원을 지금은 하실 수 없지만 이제 네, 나중에 채용이 열리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네. 제가 또 미리 또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복지는 뭐 이미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혹시 뭐 네카라 쿠베 라가 세 번째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회사 내에서? 라네카 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딱히 아무도 관심 없어. 네, 사실 네. 이거 뭔지는 아시죠? 네네네. 네카라쿠베 당토 뭐 저거 네. 요즘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뭐 하나씩 붙긴 하는데 요즘 별로 관심 있어 하실까요? 다들? 네, 사실 뭐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네. 혹시 뭐 그 일본 분들도 이런 걸 아세요? 일단은 네. 네카라쿠베 자체를 모르십니다. 일본 분들은. 일본에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라쿠텐. 야구. 라쿠텐을 라로 뺏겼나? 네, 라쿠텐이 라인을 이기지 못하죠. 아무래도. 그럼요. 네, 그렇군요. 회사를 선택한 네. 기준, 네 아까도 나왔지만, 네 사실 저도 비스트님이 있어서 네 역시 비스트님을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과 함께 네.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어떤 사람과 일하냐에 따라서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요거 읽어주실 수 있어요? 뭐예요? 요거. 네카라쿠베라고 쓴 네카라쿠베. 네카라쿠베. 네. 역시 역시. 일본에서 근무하시는 거 맞고 또 대장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군요. 승진님께서 또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하라는 의미겠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워라벨. 워라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을 오래 하는 것 자체를 되게 권장하진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역량이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좀 이제 본인이 영역에 뛰어나면은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게 일을 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자신 있다 하면 이제 워라벨은 훌륭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무난무난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라벨을. 종호님은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은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녀본 회사 중에서 워라벨이 가장 좋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재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재택 위주로 하면서 좀 더 근무 시간도 훨씬 유연한 그런 부분들이 출퇴근 있어요. 시간이 삭제가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을 강제를 하는 기업이라면 사실 출퇴근 시간도 맞추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재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또 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또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유연성 면에서는 네 다른 대기업보다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저희는 24시간 근무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보안 팀 있었다 네. 이슈가 생기면은 그쵸. 언제든 불러가야죠. 때문에 뭐,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거는 뭐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동북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뭔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뭐 막 전 그런 것도 궁금해요. 소통이 이제 뭐 한국이랑 뭐 일본이랑 서로 뜻이 달라서 통역사분이 잘못 통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나 난리 났던 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사실 특별한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가 항상 줌으로만 계속 이제 만나다가 네. 이제 가끔씩 출장을 가거나 해서 직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줌에서 봤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럼 줌 필터를 뭔가 특별한 거. 그건 스노우 아닌데, 필터. 그건 아닌데 딱 서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덩치가 아. 엄청 네. 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놀란 부분이 있고요. 사실 통역 문제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 게 저희 통역사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거나. 언어적인 뭐, 거 외에도 이제 네. 테크적인 이게 좀 담당해 주시는 통역사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님이 전문 통역사. 아니 승진님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저희는 승진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쪽에는 비스트상이라고 번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닉네임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번역을 통역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네,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 좋네요. 또 찌피님께서 또 31337 N이었어야 더 좋겠지만 달러면 더 좋고요. 32337 31337 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네. 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린 감사띠입니다. 감사님 감사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업무하실 때 어떤 팀들과 협업하시는지, 뭐 아니면 세훈님은 뭐 다른 에피소드 없으신가요? 저도 딱히 이제 뭐 이미 말씀 주셨다시피 딱히 에피소드는 큰 게 없었는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각 나라마다 이제 성향도 다르고 억양도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게 평범한 말투인데 약간 공격성으로 되게 들릴 때도 있고 분명히 그러다 그쵸. 보니까 얘 화났나 했는데 원래 이렇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큰 일 자체는. 그러면 이제 어떤 팀은 보통 개발팀이랑 보안팀 사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보안 정보 아니 개인정보 하시는 분들은 뭐 리갈팀이랑 좀 많이 업무를 하시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왜 이거에만 아니군요. 저 이거에만 디스클레이머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행복하신가요? 네 이게 온몸으로 사실 표현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맥락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정말 일반적인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라인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인에 다니는 나는 네. 행복하다?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워라벨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만족도는 여지껏 다녀본 곳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유명한 그 베르세르크 밈도 있지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맞지? 지금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네. 당근을 흔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네. 세훈님은 행복하신가요? 저 행복합니다. 그럼요.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너무 행복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승진님께서는 미팅 중이라 음소거를 하고 계시고 보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8시까지 네, 여튼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사전 질문과 또 저희 아무 말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일본에서 저희가 또 직접 항공 직수입 공수 해온 이제 세훈님. 산지 직송입니다. 네, 산지 직송. 네. 또 언제 돌아가시나요, 일본으로? 내일 돌아갑니다. 내일요? 네. 아, 출장으로 오신 거죠? 다행히도 출장 처리가 잘 돼서 네. 그러면은 뭔가 어떤 거 지원해 주세요, 출장하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 뭐 호텔 5성급 뭐 이런 것도 되나요? 그런 걸 꿈꿨었는데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네, 급하게 또 저희 오픈 TRS 한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출장 또 승재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또 오시게 되었고, 그다음에 종님께서도 한국에서 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 너무 좀 길어졌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또 되게 많은 라인에 궁금한 점들을 많이 또 해결을 해주셨고, 또 보안 꿈나무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라인 CTF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티오리의 강우원, 임준호였고, 여기 이제 라인의 오세훈 그리고 신종호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보다 이거를 띄우는 게 낫겠죠. 아, 네, 네, 메신저는 라인이고 역시 해킹 공부는 드림맥. 드림맥입니다. 네, 버그 바운티는 패치데이. 네, 여튼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 무슨 뜻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오츠카레 어떻게 하는지 좀 해주시면 저희도 따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라이브 말고 저희 또 저장된 글 올라오니까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거의 한 80명 가량 또 봐주셨는데 좋습니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